안녕하십니까. 열린시민뉴스 목요 시사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정현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예, 어, 그 지금 오늘 주제가 어떤 내용으로 하실 예정이죠? 오늘은 예, 지난 토요일 날 제43차 시청역 촛불 대행진 예, 집회에서 예,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이죠. 예, 최강욱 의원이 가설 무대에 올라가서 발언을 했습니다. 예, 짧은 발언인데요. 10분이 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발언을 두고 SNS에 그 평이 돌아다니는데 너무나 완벽했고 빛났던 최강욱의 연설이라는 부제가 붙어서 그 SNS 사회적 소통망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래서 음, 최강욱 의원이죠. 음, 최강욱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현재 윤석열 정부를 두고서 음, 군부 독재를 뺨치고 남을 어디서 이상한 족속들이 음, 나타나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감히 헌법 법치를 내세워서 그 헌법 법치를 운운하면서 피 흘려 쟁취했던 어렵게 쌓아 올린 법치주의를 근본으로 훼손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에서 자랑할 정도로 주권자로 깨어 있으면서, 깨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서 의회 민주주의가 훼손될 때마다 앞장서서 지켜왔고 민심에 불벼락이 내렸던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선진 민주주의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뭐 그 말이 어떻게 뭐 어떤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근데 여기서 하나하나가 음, 다 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음, 군부 독재를 뺨치고 남을 이상한 족속들이 나타나서 음.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일당을 말하는 거죠. 음. 예? 윤석열 일당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음, 그렇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선진 민주주의 시민들이 음, 의회 민주주의가 훼손될 때마다 음, 앞장서서 지켜왔다고 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윤석열 정부가 군부 독재의 뺨을 치는 음, 이런 정부인데 그거를 없애고 나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의회 민주정치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음, 현재 우리나라 의회는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다 하는 것과 음,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음, 깨어 있어서 음. 세계에서 선진 민주주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려고 이제 최강욱 합니다. 얘기는 어, 민주 시민들이 의회 민주주의, 즉 국회의원을 지켜왔는데 자기를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시민들이. 말하자면은 그렇죠. 국민들의 그 민주주의가 훼손된 거는 지금 아는 것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기가 이번에 체포당하고 여러 가지 그 한동훈한테 지금 탄압을 받다 보니까 왜 예, 시민들이 왜 니네들이 일어나서 나를 안 지켜주냐, 의회 음, 민주주의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지금 예, 시민들은 지금 나라가 망하여 갖고 지금 뭐 뭔가 지금 지금 후쿠시마 방류라든지 뭐 지금 온갖 민주주의를 갖다 탄압해 갖고 지금 나라가 지금 뭐 절단될 판인데, 그렇죠. 의회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떠드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이 최강욱 의원의 가장 큰 오류는 지금 독재 같은 행정부와 의회 민주주의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우리가 보듯이 의회는 그 국힘당에다가 그리고 다수의 그 우리가 이른바 수박이라고 부르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국힘당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반민주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고, 특히 국회의장 김진표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최강욱이 의회 민주주의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최강욱은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만 서울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최강욱도 제가 알기로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이 최강욱의 눈에는 이 의회의 행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건지 이게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지금 행정부와 의회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민주당의 소수 의원들이 아주 소수 의원들이 뭐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해야 되겠다. 김용민 의원이죠. 뭐 이런 그 소수 의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회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아시듯이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의 거부권 뭐 간호법도 거부하고 양곡법도 거부하고 이게 되지를 않으니까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도 그것도 콧방귀도 끼지 않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의회죠. 국회가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에 편승하는 것 같은 뭐, 이렇게 법은 통과시켜 놓고 대통령 거부권을 아주 고소하게 수용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최강욱이 의회를, 어, 그 의회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이- 지금 최강욱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제 자기가 한동훈한테 탄핵을 받거나 하면 지금 네, 부당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동훈을 탄핵을 하든지 자기가 단식 농성 투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서 시민들 보러 싸우라고 그러고 니네가 싸워서 나를 지켜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 국회에서, 지금 부당한 그런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아니 지가 단순 농성을 해서 한동훈이 퇴진 저기 막 탄핵을 동조해 달라고 모든 저기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100명의 서명을 받으면 발의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과반수 민주당이 160명이나 있으면은 169석이나 되면은 일단 과반수로서 탄핵을 일단 가결시킬 수 있잖아요. 왜 그건 안 그런데, 하고 자기가 싸울 수 있는 건 안 하면서 시민들 네가 나가 그런데, 네가 가라 하와이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한동훈이, 아니, 최강욱이는 당하고 있지만, 음, 그 있잖아요. 수박들이라고 하는 음. 민주당 내에서도, 국힘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 최강욱이 부당하게 뭐,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그, 한동훈의 과거 집 전입해가지고 막 세금 아끼려고 뭐 댕기는 혐의, 그거 더 탐사해서 보고했더니, 최강욱이 네가 대줬지. 이러고 와서 휴대폰도 다 빼앗아가고, 최강욱 것뿐만이 아니라 막 보좌관들 다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강욱이 한동훈이한테 배워서 나도 휴대폰 비밀번호 안 가르쳐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근데 최강욱이 이렇게 당해도 국회에서는 이 한동훈의 어떤 월권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탄핵하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최강욱이 혼자서 당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 동조해주지 않는 그 동료, 국회의원들의 동료를 보면서 어떻게 그 입에서 의회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지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자 응. 최강욱이가 뭘 할라 그래도 예? 그 뭐야 그 최강욱이가 네. 지금 이제 혼자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니까 수박계 입장이 보면 지금 태반이 수박인데 그래 너 잘났다 너 꽃이다 이래갖고 아니, 절대 안 도와주는 거예요 민주당 근데, 수박들이 그렇죠. 그 아니 꽃이다 그러면 잘났다라기보다, 되니까 민주당 놈들은 너 그래 너 예, 잘났으니까 너 한번 한동안 당해봐라 이런 식이 되니까 지금 민주당 아니, 놈들은 그렇게 지금 비아냥거릴 건 못 되고, 음, 최강욱 의원은 뭔가를 개혁하고 싶어서 앞장을 서고 있잖아요. 음. 그러나 그 동료 국회의원들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행정부가 군부 독재보다 더한
그 정권이라고 욕을 하면서 의회 민주정치란 말이 입에서 나오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현상들이 보이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보고 알면서도 의회를 옹호했다면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위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이런 지금 뭐 이번에 한동훈 윤석열이가 지금 이동관을 내세워서 이제 KBS, MBC를 고사시키고 예, 특히 이제 예. 지금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수신료를 갖다가 뭐 그렇죠. 분리수거해서 돈을 갖다가 예산을 없애버리고 그 네, 다음에 돈줄 광고도 잘라버리고. 못하게 하고 이래갖고 말려 예,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예, 했어요. 예, 그 예, 다음에 그렇죠. MBC는 그 옛날에 전두환이가 뺏은 그 지역 음, 방송들 다 독립시키고 민영화시키고 음, 그다음에 음. 여기 MBC도 저기 뭐 라디오 뭐 TV 이거 나눠갖고 팔아버리고 정수장학회 네, 해갖고 있거든 그런 것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이 KBS하고 MBC를 해체하는 작업에 이제 돌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음, 지금 현재 음, 들어가는 게. 음. 그래갖고 이제 내년에 총선에 이제 이기려고 지금 이제 작전을 짜는 건데, 언론부터 먼저 입막아 언론부터 놓고. 먼저 이제 그런데 이런 음, 상황에서 음, 최강욱이 의회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1987년입니다. 60 항쟁 이후 거의 37년이 흘렀어요. 약 40년을 맞이하는 문턱에서 음, 이상한 족속들이 법치주의를 운운하면서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음,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나? 라는 반문을 해요. 음, 그리고 그 왜 이렇게 만들었나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최강욱이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저 무도한 것들이 저 무도한 것들은 윤석열과 한동훈 일파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 무도한 것들이 저 근본 없는 것들이 감히 법치와 헌법을 입에 올리고 할 자격이 있나? 아는 것은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을 겁박하고 법치를 더럽히는 것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룬 나라인데 우리가 다시 이런 외침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드리냐면 법치를 어떻게 이루었나? 이것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저 무리들을 욕을 할 게 아니라 저 무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직 민주적 제도를 완성하지 못했던 미비한 제도적 민주주의. 그러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탓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반면 거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법치를,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1987년 헌법에 맹점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비민주적인 제도를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깨어있는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깨어있는 시민이라 그랬으면 벌써 헌법을 바꿨겠지. 근데 이제 지금 최강욱이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네, 저기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대중 선생도 그렇고 목숨을 걸고 그 투쟁을 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거거든요.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 네, YH 사건 뭐 등등 했을 때 아예 그냥 어, 무기한 단신 농성하면서 그렇게 싸웠던 거 아니에요. 예? 네. 자기도 무기한 단신 농성 한번 해보지. 그래갖고 저기 뭐야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입만 나불나불대면서 민주주의 시민들의 아니, 니네들이 시켰으니까 니네들이 날 지켜줘야 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최강 이 인간도 진짜 예. 싸가지가 없네 그런데 진짜. 그렇게 최강욱을 폄훼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아니 그 법사위에서도 한 최강욱이 게 미처 없어요. 법사위에 들어가갖고 지금 한 게 뭐 있냐고. 아니,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아니 그러면은 국회가, 자기가 법사위원장 아니, 노릇하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자기가 단식 정부 투쟁을 때는 뭐 해서라도 할 게, 못하게 막았어야지 민주당이 그 법사위원장 넘겨주고 할 때. 예. 그래 지금까지 싸운 게 뭐가 있어 최강욱이가.
입만 나물고 그랬지. 지가 나가서 대통령 아니, 앞에 나가서 싸운 게 있어? 아니, 아니면은 뭐 그래도 발언이라도 해주는 게 안 하는 아니 그러니까 것보다 입만 낫죠.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 나가서 다시 투쟁을 하라 이거야 내 얘기는. 아니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마음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반대가 너무나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정황이 우리가 보거든요. 그렇다면 최강욱도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이 국회 자체가 너무나 완고하고 비민주적이라 움직이지 않아서 뭘 못하겠다. 이런 머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 운운하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다만, 국회의장 김진표는 알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당 지도부에서 이제 공천을 하니까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공천 받으려고 노예가 돼 있다고 했어요. 김진표가 한 말이에요. 정당 공천권 때문에 의원들이 노예가 돼 있었다고 그랬죠. 이것이 민주주의적 의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번에 저기 아직, 뭐야 네. 그 행안위 쪽에 가는데 그 정청래 의원이 그거 이의 제기했는데 그거 국회법 163조 사망인가? 그거 갖다가 그 위반하고 투표에 음. 붙여야 되는데 그 그냥 개무시하고 넘어갔잖아요. 국회법을 어겼다고. 그러면 네, 자기가 끝까지 싸운다 그랬고 가처분까지 한다 그랬거든. 근데 예, 선당후사하면서 또 싹 꼬리 내는 거 있지. 저기 뭐야 그 에, 정청래가 꼬리를 그런, 내렸는데 정청래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아니, 그렇게 국회법이 유린되면은 끝까지 저기 뭐야 법원에 가처분 투쟁을 끝까지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걸 갖다 안 하고 자기도 내년에 공천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또 꼬리를 내린 거거든요. 이러니까 아, 수박들이 다 살아남는 거지. 그런데, 음, 그걸 써가지고 얻는 거랑, 그 다음에 써오면서 들어가는 에너지를 생각을 할 때,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뭐, 이렇게 또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정청래가 그것을 끝까지 싸우든 말든 그것과는 별도로 지금 국회가 비민주적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정청래가 분명히 이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었는데 그러면 일단 그 절차상 그렇죠. 국회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해서 일단 그 안건을 투표에 붙여야 되는데 붙이지 않고 묵살을 했단 말이에요.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최강욱이 보면서 어떻게 의회가 민주주의란 말이 나오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최강욱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행동하는 양심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게 뭐냐면 촛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똘똘 뭉쳤다. 무도하고 무지한 것들에게 절대 법치와 민주주의의 파탄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썼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삼천포로 빠지는 것이 그렇게 시민들이 싸워가지고 어디로 빠지냐면은 의회 민주주의로 빠진답니다. 의회로 가면은 뭔가를 의회를 가져가면 뭘 하겠어요? 국회의장이 독재하고 정당 공천권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노예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노예가 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이 민주의회입니까? 의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의회 그러니 민주주의 이전에 정당 민주주의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대의원제 같은 경우 국민의 저기 막 민주당의 지금 대의원제도 어떻게 되냐면은 대의원 한 명이 당원 60표 이제 앞으로 더뭐 100표 이상 더 늘리려고도 한다고 그러는데 대의원들이랑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밑에 자기 지역구에 있는 자기 신복들 갖다 다 대의원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당원들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일단 한번 국회의원만 되면은 영원히 거기를 아예 그 자기네 지역구는 영원히 지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뀐다고. 신인 정치인은 네.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음, 그런 제도 아니 당내 민주주의가 안 되는데 뭐 그 나라의 의회 민주주의가 되겠어요?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폭이 우리 깨끗하게 살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착하게 살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은 조폭 그렇죠. 짓을 하면서 아 우리 예. 의회는 착하게 살자?
말이 되는 얘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군부 독재를 뺨치는 행정부와 그리고 이 비민주적인 의회가 지금 짝이 맞아가지고 간호사법 통과해도 거부권 행사하면은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거부권 제한하자 해도 가만히 있고, 이 완전히 노예 같은 근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를 옆에서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최강욱 그런 얘기를. 윤석열과 이렇게 적대적 공생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서로 그거를 서로 서울대학 그러니까 나온 서로 머리 이렇게 가지고. 내가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저 어, 쇼도 좀 할 수 있고, 어? 그렇죠. 윤석열한테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 그 적당히 차라리, 탄압하면서 네, 찍소리 못하게 탄압을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나 탄압 받으니까 표 달라 그러고 표 주고 그렇죠. 나면은 윤석열 거부권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 영원히 제가, 영원히 표만 네, 달라는 거지 국민들은 자기는 네, 할 거 그, 없고 네. 그러니까 의회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최강욱은 참 뻔뻔하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법치주의를 살리고 지키는 길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채찍과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말아달라. 이렇게 시민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그 채찍과 감시의 눈초리를 어떻게 시민들이 행사하냐면 어떤 제도적 결정권, 이게 제도적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채찍을 들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추운 겨울에도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수고를 하고 댕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최강욱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강욱의 머릿속에는 시민들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면 이렇게 군부 독재를 뺨치는 행정부가 있을 때 시민들이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감독하고 채찍을 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머리가 들어가지 않고 뭐냐면 자기가 본 게 시민들이 그렇게 일상을 팽개치고 나와서 토요일마다 그 시청이나 용산이나 어딘가에 모여가지고 막 촛불 들고 댕기라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뻔뻔한 얘기다. 국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상습적으로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아니 있나. 자기는 안 그- 나와 자기는 그동안 안 나오다가 지 발등에 네. 불이 떨어지니까 지금 시민들 보러 싸워달라고 지금 나온 거지 자기는 안 그렇죠. 싸운다니까 자기는 그런, 그 지가 제일 정말, 전면에 나서갖고 지금 싸워야 될 놈이 안 싸우고 시민들 네가 가라 하와이에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국회가 응. 어떤 민중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입법을 하지 않고 그냥 촛불 들고 막 나오라는 거지. 그래서 참 염치 없고 뻔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강욱이. 그 뭡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나 완벽했고 빛났던 최강욱의 연설 내용입니다. 너희들, 너희들은 윤석열과 한동훈 무리입니다. 너희들, 너희들은 지금의 위정자도 되고 또 독재에 맞서 싸우는 이들도 들어갈 것 같아요. 너희들 뒤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민중입니다. 너희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응징하겠지만 너희들이 잘하면 우리가 지켜준다. 너희들이 앞장서서 싸우면 우리가 너희를 반드시 보호하겠다. 그 너희는 민중입니다. 어떻게 보호합니까? 촛불 들고 나오라는 거지. 정말 너무나 염치 없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강욱의 기대와 요구는 한마디로 염치가 없다. 응징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이것을 시민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민들의 발언권을 정상적인 제도로서 그 입법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지금 몰아낼 자 때 지금 했으니까 뭐 지금도 지금 나와서는. 윤석열 그다음에 최 그 저기 장모 사건 그다음에 김 뭐 지금 뭐 응,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제기해야 될 문제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어? 김건희 뭐 논문 표절이라든지 주가 조작, 응, 모친 뭐 요양병원 사건 그다음에 뭐 정택택하고 사기 그다음에 뭐 저기 노덕봉 씨하고의 또 사기 뭐 어마어마하게 네. 많은 그다음에 아, 보면은 최은순 씨하고. 네, 윤석열이 또 검찰 그 특활비 네, 문제 그다음에 뭐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럼 그런 것들을 지금 시민단체들이 싸우는데 지가
법무부에다가 필요한 예를 들면 특활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자기가 나서서 음? 음, 그걸 하고 같이 시민들하고 같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그런 데는 입을 딱 다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수박들이 거의 반이고 그다음에 수박 나머지는 뭐냐면은 눈치만 살살 보고 차라리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인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특활비를 검찰의 법무부에서 음,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는다. 음, 이것이 한동훈과 윤석열의 특활비죠. 음. 공개하지 않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요. 벌써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에 정지 작업을 다 해놨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렇게 무대가리 없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와 지금의 그 군부 독재를 뺨치는 행정부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생하고 있다. 그래 공생. 이 공생이라니까 지금 공생, 공생 그렇죠. 관계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결국은 중에 지금 우리 예외적인 국회의원들이 소수가 지금 나는 예외가 있죠. 그래서 네. 다음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그 표를 주지 말고 촛불 저번에 정당이 이제 나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부 다 촛불 정당에다가 예? 우리 그 표를 그런데 몰아줘야죠. 총장님, 그것도요. 음, 이 국회라는 하나의 제도가 음, 지금까지 내려온 관성이 있어요. 음, 촛불, 지금 이와 같은 환경이라면 음. 어디서 어느 놈이 나와도 국회에 들어가면 똑같은 놈 된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아니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요번에 그 진보당이라든지 민중당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소수 정당이라서 그렇지 지금 같이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사실은 말이 그뭐 진보도 아니 둘 다 똑같은 보수예요. 네, 색깔은 네, 초록 동색이라고. 그러니까 네, 거기는 네, 민주당을 자꾸 국민의힘하고 다른 정당이라고 보면은 이거 착각이에요. 같은 예. 색깔이니까 그런데 보수 정의당을 한번 보세요. 정의당은 이미 그건 정의당이, 이미 저기 그 걔는 그쪽은 그러니까, 이미 그 그러니까, 정당 그 어, 저기 뭐야 그 색깔은 이미 잃은 지 오래고 정의당도 원래 시작이 진보 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페미니즘 뭐 이런 비슷한 정당이지 무슨 진보는 무슨 개뿌리 진보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잘못 아신 그래서, 거고 지금은 그러니까,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게 민주 저기 막 노동당이라든지 뭐 이런 당으로 치면 노동당, 민중당 그다음에 뭐 사무총장님께서는 음, 다음 총선에서 다른 정당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1년 뒤고 음. 그러나 그 정당이 나와서 국회의원이 돼서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하고 구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 최강욱 의원도 뭘 하고 뭘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음. 그런데 생각을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를 얘기하냐는 것인데요. 이 의원들이 악의를 갖고 있지 않으나 올바른 목표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달을 하는데 의원들을 믿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민초가 푸시를 해야 되니까 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나서서 의원들을 추달하지 않으면 내년에 총선에서 뭐 다른 당이 들어온다고 해도 똑같은 놈들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입장에서 드리는 건데요. 최강욱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근본 없이 배운 것 없는 저것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법치를 훼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최강욱은 이 민주주의가 근본 있고 배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마치 법치를 옹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는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독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근본 없는 인간과는 그런 인간을 매도하는 그래서 이제 행태는 대안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뭐 지금 뭐 누가 이제 코끼리 방울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거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자 예,
지금 이렇게 안 싸우는 거는 지금 그 뭐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수박짓을 하고 안 싸우고 그냥 뭐 탱탱탱 놀다가 그냥 4년만 되면 국회의원 될 수 있는 이게 지금 네.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국민들은 당원들 속이 터지는데 의원들은 지금 그 수박짓을 아직 버젓이 하고 있잖아요. 왜? 네. 국- 윤석열을 아무리 저 국민들이 못 건드린 것처럼 그런 수박들을 감히 당원들이 못 건들게 돼 있는 당내 민주주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혁신을 그렇죠. 하면서 자 네. 국민의 뜻과 어울 배치되는 그런 수박짓을 하는 김진표 같은 예를 들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서 네. 제명해 버리도록 그 음, 지역구에서 어? 음. 지역구의 그 당원들이 바로 이렇게 그 당원들 갖다 제명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만 하면 그러면 국민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 그걸 당내 민주주의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전투력이 한 10배쯤 늘어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를 해야지 입법도 되고 다 되는 거야. 그렇죠. 당내 강화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 편찬하라고 음, 당내 민주주의가 안 되기 때문에 백날 음. 첫날 싸워봤자 우리나라 법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로 당내 그거죠. 민주주의를 그래서 최강욱은 음, 그 비민주적인 국회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이것을 민주주의로 옹호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래요. 우리가 어떤 나라고 어떤 국민인데 저것들이 그 윤석열하고 한동훈 얘기하는 거겠죠. 저것들이 뻔뻔하게 저렇게 설칠 수 있나? 그리고 이제 민중을 향해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죠.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 그런데 어떤 나라고 어떤 국민입니까? 지금까지 독재를 청산하지 못해서 국회 자체도 비민주적이고 저렇게 검찰도 엉망진창의 검찰을 지금까지 용인을 해서 저렇게 윤석열이 하나의 산물로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거기에 대한 똑같은 얘기로 반성은 없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로 이 네, 그동안 촛불 시민이 대다수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런 촛불 개혁 시민들인데 그 예, 사람들이 당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이렇게 민주주의 지켜온 당원들을 어떻게 보고 당원들한테 민주주의를 안 돌려주지 않냐 이거 주권을 그렇죠. 예, 당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당원이 당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 아니, 근데 당의 무슨, 대표라든지 당에 아, 있는 뭐 대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단지 당원들을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종의 그 간접 민주주의 형식으로 지금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 뿐이라고 자기가 그렇죠. 주인이 아니라 주권을 네, 잠시 위임받은 거라고 그렇잖아. 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이 뻔뻔스러운 이 민주당 놈들은 마치 자기 국회의원 놈들은 이게 떻게 쌓아온 우리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를 이렇게 훼손시키고 그렇죠. 어. 아니, 자기네들은 그리고 지금 윤석열보다 더한 거야. 자기 윤석열은 나라의 전체 국민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제도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니까. 이 지금 그렇죠. 현재 그래, 윤석열은 둘째 쳐놓고 음, 국회 안에서, 아니, 대의원제. 민주주의는 1인 1표를 행사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대의원이 한 사람이 50표를 행사하고 100표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체제를 옆에다 두고서, 아니 박강원이가 뭐라 그랬냐면 자 네. 영원한 비율이 안 돼서 당원들 비율이 안 된다는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박강원이는 인구 비례에 머리가, 의해서 그거를 갖다가 그 어, 지역별 투표 그거를 어, 보정해 주면 돼요. 그렇잖아. 그렇죠. 인구 비율이 문제라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한 표씩 행사해서 인구 비례가 안 맞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총장에. 없고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한 과정이 뭐냐.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타결해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목표를 말씀하실 게 아니라 과정을 지금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를 얘기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뭐냐면 당내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거라고. 들고 일어나서 수박들 저기 다 깨부수는 작업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 사무총장이 말씀 이해가 음, 갔고요. 음, 이번에 용해인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쿠시마 방류, 그 원전 오염수 방류, 음, 그거 가지고 말썽이 나니까 국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음. 그러니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투표를 하면 이게 너무나 이게 의견의 차이가 심하고 말썽이 많으니까 국민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면은 나는 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그래서 이 국민투표 제도를 먼저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일본 후쿠시마 국민투표 방류 아니 국민투표 그것도 잘못된 거지. 아니
후쿠시마하고 일본 놈들이 하는 건데 우리가 국민투표 한다고 막아줘요? 일본 놈들이 결정권이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국민투표하고 아, 후쿠시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국민투표 백날 해봐 첫날 하면 뭐예요? 일본 놈들이 못하게 싸워서 외교권을 갖고 싸우는 게 지금 중요한 거지. 무슨 우리가 투표해갖고 야 방류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 일본 국민이 따라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그 사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일본 놈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꼬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윤석열을 막 불러다가 막 뭐 해야죠. 아이 그것도 그건 뭐 매기고. 이미 오늘 저기 뭐그별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 같고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우리가, 아이고 안 돼요. 지금 중국하고 다 해도 다른 나라도 지금 그거 안 아니, 하겠다는데 우리가, 지금 자꾸 왜 그러세요? 지금 윤석열이 안 하겠다고 지금 후쿠시마 방류하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총리부터 그 원전 아니, 수입 우리가 반대를 나오는데 해도, 아니 연못 구호라고 되지도 않는 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탄핵도 못 시키는데 무슨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탄핵할 수 있는 저기 뭐야 그 장관들 탄핵도 못 시키는데 어떻게 일본 놈들을 움직여요? 의원이 국민투표를 해서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시마 방류, 원전 오염수 방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국회에서 의견이 갈리고 행정부와 의견이 갈렸을 때 최종의 결정권자로서 국민들에게 묻는 제도를 제도화해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 언젠가 이루어야 될 것이겠죠. 그렇지. 근데 그 안 국민투표 만들어지니까 제도. 당내 민주주의만 하면 된다니까. 왜냐면 지금 저기 민주당으로도 충분히 국민투표 말고 전체 국민을 여론조사할 수 있는 준 국민투표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헌법 안 고치고도 전 국민이 투표를 해서 정책 결정을 갖다가 찬반 토론을 하는 거야. 전 국민 참여하는 수시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하잖아. 민주당이 지금 단독으로 할 수 있어. 그거는 안 한다니까. 안 하는 국민투표에 것, 누군가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안 하는데 그걸 왜 그러니까, 그러냐? 당내 민주주의가 안 돼서 그러니까 당원들의 요구를 지금 안 듣기 때문에 이 민주당부터 당권을 잡아야 된다고. 러시아 혁명을 하기 네, 위해서 볼세비키가 공산당 맨세비키를 갖다 잡아서 결국 소련을 갖다 만든 것처럼 우리나라를 갖다 개혁시키려면은 이 개혁적인 인사들이 이 당권 장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당권이 수박이 다 그러니, 있잖아. 수박들이 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니까. 그 당권을 빼앗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 후보가 지금 이지호라든지 뭐 저기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아니면 박지원 같은 애들이 차기 그런 책임 총리로 해서 실제로 이제 의회가 실질적인 의회 내각제를 하겠다는 건데 의원 내각제를 뭐 그렇죠. 그거는 국민들이 용납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옛날에 그런데 지금 제3대에서 싸워갖고 김진표가, 이겼는데 근데 김진표는 아니 그 김진표 국민,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되지도 않는 근데 그런 이게 얘기를 자꾸 왜 그걸 왜 선전을 해줘요? 그런 헛소리를. 아니 근데 김진표가 만만치 아니 않거든요. 그 이 만만치 사람은 하든지 지금, 걔가 뭘 한 게 뭐 있어? 그동안 한 게 뭐 있어? 걔가 방해한 근데 거밖에 이 뭐 있어? 사람이 지금 끈질기게 들고 나오는 아니 것이 끈질겨서 지가 헌법 한 게 개정인데요. 못하게 한 건 있어도 걔는 못하게 할 수는 있어. 근데 할 수 있는 건 없어 걔가. 그렇게 할 수 한번 있어. 두고 네, 보세요. 뜨고 이 보세요. 김진표가 너무나 아니 끈질기게 자 우리 시간 거의 선거법, 닿고 자 그래서 그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 너무 김진표 띄우지 마세요. 그리고 되지도 않는 저 헌법 개헌 이전에 당내 민주주의가 돼야지 무슨 지금 당 자체가 지금 뭐 300석을 줘 보세요. 그런데 하나 안 하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엉망진창의 예. 그 독재적인 국회를 두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최강욱이 당내 민주주의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김진표 탓을 할 게 아니라니까 민주당 탓을 해야 된다니까 민주당이 그 그러니까 수박 탓을 해야 돼요. 지금 과반수 의석 갖고도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안 하는데. 그런디가 예, 오늘 그러니까. 네. 주제는 이렇게 엉망진창인 국회를 두고서 어떻게 최강욱이 촛불을 들고 난 뒤에 이 독재 정권 같은 이 행정부를 물리치면 의회 민주주의로 돌아간다. 이렇게 대조를 하는지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예, 것입니다. 예. 오늘 뭐 이 지금 최강욱 발언을 통해서 민주주의 또는 당내 민주주의, 헌법 개정,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장이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